자, 오늘 급락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잠깐 체크드리고 지나갔던 율호, 한국 BTB, 어제도 지금 상위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이죠. 율호가 어저께 유일한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에서 연속 하한가 들어갔고요. 다음 BTB가 어저께 3위였던 종목인데 오늘도 들어가 있고, 자, 오늘 이제 6개 닭고기주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미친 듯이 달려갔던 체리브로, 하림, 마니커, 이게 대표, 저 아래쪽에 동우팜투 테이블까지 해가지고 닭고기 4마리 종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빡 치고 들어갔다가 그냥 뻑 꺾어지는 이런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나면 원일 TNI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이제 제가 체크 드렸던 종목이고요. 더진도 어저께 체크 드렸던 종목이고, 더진은 이제 오늘 내려 들어가서 이제 어제 예고 드렸던 그 저점에 들어갔게 됐네요. 자, 오늘 이제 안 보이던 그동안에 안 보이던 종목들 이제 이거 몇 개 보이는데요. 우선 포톤 3위에 들어있는 포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위에 소울디펜스라는 종목이 있고, 10위에 동전주, 저거는 뭐 거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급락주를 체크하는 이유는 사실상 좀 더 싼 종목들 사기 위해서인데,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거 볼 종목이 거의 아닌 것 같은데요. 메디콕스 유명한 개잡 동전 테마주 작전주고요. 나 작전해!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요거. 이렇게 빼고 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체크해야 될 종목이 일단 뭐 종목은 많은데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그 이런 종목의 새끼들은 빼고, 자, 포톤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급락 종목에서는 지금 뭐 하는 종목인지, 뭐 상승 쪽에서도 간혹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의 종목인지 모르는 종목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게 급락주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도 지금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이 종목 회사 이름 바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포톤이라는 종목이 기억이 없어요. 지금 쭉 보게 되면 뭐 전형적인 제 잡주성 성격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거 안 봐도 개잡주네요. 이건 뭐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분석에 의미는 없죠. 그렇죠? 바이오리오 디바이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름 바꾼 거죠? 분석 의미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관심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거는. 자, 소울 디펜스 살펴보고요. SNS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근래 이제 세력형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자빠진 종목이고요. 소울 디펜스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생각 외에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울 디펜스. 소울 디펜스. 의료기 역시 바꾼 이름이겠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차트 보니까 바로 나오네. 장기간 거래 정지되어 있다가 거래 재개하면서 개박살 나고 있는 종목. 휴센텍. 이런 건 그냥 상패 시켜라 했어요. 이 잡자식들아. 이게 무슨 이게 상장에 의미가 있다고 이런 걸 상패 시켜버리지. 이 전 정권의 이 한심한 새끼들, 이런 개잡주도 상패했어야 맞는 종목들이 이걸 상패를 유예를 시켜주는 게 이 개인 투자자 보호냐고. 이게 무슨 개인 투자자 보호야. 작전 세력들만 판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 다 망가뜨리는 거지. 상패들 종목은 상패 시켜야 돼요. 그래 시장이 투명해지고 크레해지는 거고요. 코스닥에 그 오명 벗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진작에 상패 시켜야 될 이런 종목들을 갖다 전부 그냥 상패 유예제도 만들어가지고, 상패 유예해서 무슨 개선기간 4년 5년 부여하고, 그냥 전부 다 이게 잡질들만 하고 자빠졌다 이거야. 진작에 상패됐을 때 종목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게 상패 시켜버리지. 한둘이 아니죠. 이런 거 장기 거래져야 되는 거. 지금도 장기 거래 상태에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화전기 같은 경우 지금도 한 장기 거래되어 있다가 상장 폐지 결정이 났는데 이의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의 신청 상태로 그러고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얼마째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났는데 이의 신청이 나가지고, 그럼 이의 신청 났으면 빨리빨리 정하던가. 그래놓고 다시 또 어영붕 1년 있다가,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은근슬 그냥 슬그머니 다시 개선기간 부여 종료. 그래서 개선기간 또 내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다음에 한 3, 4년 지나가지고 슬금 상장시켜줍니다. 그럼 상장시켜주면 뭐 나요? 그럼 작전 세력도 다시 들어가지고 한탕 헤쳐먹고 나가고, 그리고 그 종목부터 다시 또 개박살나고.
맨날 그거 반복하고 자빠졌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바꿔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종목들 빼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예전엔 꽤 잘 나갔던 기업인데 여기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얘가 지금 그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인바이오젠 뭐하는 회사냐면요, 그 유명한 걔 누구야, 코인에서 문제 일으킨 그놈, 그놈 즐기네 걔네 회사예요. 인바이오젠. 걔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줄이 거래 정지됐던 거 결국은 아직 잡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연이어서 다 됐던 거,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 거래 정지시켜놨다가 은근 그냥 뭐 슬그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잡칠만 하다가 다시 결국에 또 상폐된다는 얘기죠. 이런 한심한 짓거리들 하고 자빠졌어. 안 그래도 지금 종목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의 저평되는 한국 증시 저평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꼽는 게 이건데, 이 메디콕스 같은 거 이거 만년 작전주, 코스피도 있죠. 아센디오 같은 놈들. 뭔 의미가 있냐고, 이런 거 상장 의미가. 그렇죠? 그러고 나면 다 빼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어제까지 큰 폭으로 들어갔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내려가는 이유 자체는 하나솔루션의 종목 분석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들어서 안 그래도 미치도록 패고 싶었는데, 미치도록 때리고 싶었다, 그죠? 이제 패고 싶어가지고 지금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거의 미쳐 날뛰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알아서 이제 팔 수 있는 하락 모멘텀이 제공이 됐다, 이거죠? 하락 모멘텀이 제공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그냥 팠다, 이게 딱 그거예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장중에 이 대표적인 하나솔루션 장중 7.97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 뒤쪽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뻥 치고 들어와서 지금 이 꼭대기 저기까지 다 갖다 들어왔잖아요. 얘 이미 어저께 이미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압박을 받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5 정도라 그러면 어제 부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쪽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내려 상호 하락폭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윗백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는 쪽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정도만 치고 돌아더라도 지금 44,000원에서 시작해서 55,000원 들어가면 이게 11,000원이 되니까요. 여기서 요것만 살짝 넘어가면 비슷한 크기로 요게 살짝 넘어갔다 온다면 이게 30% 크기거든요. 이게 밴드포이 원에 가셔서 지금 이게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기존 밴드에 상단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정도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라인에서 얘를 잡게 되면, 요런 쪽에서 얘를 잡게 되면 여기서 시작해서 요까지만 올라들어가도 이게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흐름에서 일단 뭐 과열 국면 들어가고요. 이제 적절하게 쉬는 쪽이다라고 보겠고요. 이 흐름 자체가 꼭 꺼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현재 추정치가 이렇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는 흔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익 실현 형태로 매물 나오면서 조금 눌렸었고요. 그러니까 쉬어갈 때가 된 거죠.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뭐 예를 들면 그 첫날 우리가 제가 점검했던 종목 코롱티 슈진 같은 종목들도 있고, 어제 이제 이 정도 자리라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라는 인벤티지랩, 자 지난번 바닥하고 똑같은 구조의 거 만들었죠. 하나 둘 만들었죠. 요 같은 경우 이제 내일 같은 케이스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 이 점검하는 첫날에도 여기 나왔던 아래쪽으로 밀려 떨어지는 흐름 보였던 이 코롱티 슈진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파서 돌렸습니다. 요거 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런 거 보려고 이 급락주들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여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는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입니다. 뭐 그래서 이건 신저가 나온다 그래 봐야 이거는 뭐 다루고 있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우선주, 이건 하나솔루션 내린 거에 따라서 덩달아 내린 거니까 뭐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라고 했던 더즌, 이제 오늘 안쪽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왔어요. 예, 더전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결제 테마, 지역 화폐 테마에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지역 화폐 테마. 일단
지역 화폐와는 다른 AI 모멘텀으로 올라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오늘 유라클 같은 종목이 치고 올라 들어갔죠. 그래서 이 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유라클 올라 들어갔고요. 이제 이 코나 아이 같은 종목이 이제 코나 아이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어제 같은 선에서는 조금 받기 힘들고 조금 더 내려오면이라 그러는데 다녀오르지는 않고요. 코나 아이가 이제 21선에서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십자 세워놓고 있죠. 요게 이제 돌아 나오는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진 쪽에 후발로 공략 들어가도 되겠다. 자, 요거 똑같이 해드리고요. 이 안쪽 구간은 이 구간이라 그러면 노릴 수 있어요. 이 정도라 그러면 이건 뭐 말도 이건 좀 과한 버블입니다만 여기 같은 중에서 뭐 굳이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제 파고든 내려간다 아래쪽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수량 살펴보게 되면요. 어저께는 19만 7천 주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230만 주면 좀 매도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90만 주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나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나왔어도 관계는 없고요. 이 정도로 그래도 뭐 이미 거의 물량 다 나오고 있는 거니까 물량 털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돌아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지역 화폐 쪽에서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지금 그쪽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코나이가 돌면 유라클은 이미 돌았고 AI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돌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기서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가 또 밑으로 내렸는데 덕산 테코피아도 지금 2차전지에 엮여 있는 종목이죠. 이거 원래는 IT 반도체 IT 종목인데 자, 이게 덕산이 2차전지 쪽으로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OLED 그렇죠? 예, 2차전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노 신소재 떨어지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죠. 2차전지 깨지면서 그냥 내리 스트레이트로 깨지고 그리고 밀려 떨어지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 쪽이라 그러면 이런 구종목들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지금 2차전지 개박살인데 굳이 뭐 거기서도 이런 구형 같은 경우로 노릴 이유가 없죠. 구형 노린다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모멘텀 있는 종목들 앞서 직전에 나왔던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이런 쪽에서 계속 노리시면 되니까요. 이건 뭐 쳐다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흘러간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등장을 했었던 종목 원일 TNI. 요거 아래로 이제 내려 들어와 있는 상태 아래에서 이제 꼬리 달고 들어가고 있고요. 앞서 조금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자, 원일 TNI 보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고 들어가는 쪽인데 이 케이스의 경우도 지금 이 예를 들자면 지금 도로 38선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요. 예, 38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한택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도로 꽤 밀려져 있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한택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자, 이 한택도 지금 구조 아래쪽까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그러면 뭐 더진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 한택이라든가 자, 요런 종목들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원일 TI 원일 쪽에 보는 것보다는 자, 요런 쪽에 보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후선위를 조금 밀어두는 걸로 하고요. 그러고 나면 뭐 이뮨 온시아 이건 어저께도 분석을 해드렸죠. 이거 오버슈팅이다라는 얘기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도 일단 지금 위쪽에서 꼬리를 지금 꽤 많이 달고 있죠. 이거 오버슈팅이고요. 이거 이런 거는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 분석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 네. 굳이 사고 싶으시면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38선 아래에서 노리라고 얘기 드렸죠. 38선 아래에서. 굳이 이런 거 노리고 싶으면 이 38선 아래쪽 이쪽에서 노려라. 이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또 다시 눌러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이 정도 선이면 좋습니다. 이 38선 아래도 중간에 선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선. 자, 다시 되돌아 들어가 봅니다. 저쪽에 아까 그 더진 같은 경우도 있죠. 이 구간, 이 38선 아래 구간이가 이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 통으로 매수가 되는 자기인데요. 자, 아래, 자, 밑에 있는 이 21%선 이쪽을 지금 짝을 맞춰놓고 이거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봤을 때도 그렇고요. 25% 선이 있는 요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일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선 아래쪽에서 사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온코닉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렇게 라인 이제 잡아드리고 있죠. 다
여기도 이렇게 라인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덕산테크이 갑자기 20일이면 그 사이에 또 뭐가 하나 더 들어왔던 얘기인데, 더블링크 이거 뭐 볼 필요도 없고, 광무 더 볼 필요도 없고, 세력주 작전지요 엔캠에서 먹고 버린 놈, 그쵸? 광무는 엔캠에서 이제 작전으로 활용하고 버린 놈이에요. 이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종료. 더블링크도 뭐 이거 뭐 영양가 없는 전형적인 세력주가 되고요. 뭐 오늘 영양가 없네요. 뭐 딱히 이렇게 하게 노릴만한 종목이 좀 안 보입니다. TC스테일 2차전지고요. 중앙첨전소재 역시 마찬가지. 엔캠과 함께 지금 엔캠에 이제 주요한 종목들이 다 깼습니다. 중앙첨전소재 저 아래 내려가고 있고, 엔캠도 다시 저점 들어가고 있고,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거는 사업하겠다는 새끼들이 아니야. 작전에서 먹고 튀지 않은 놈들이지. 상지건설 같은 거, 상지건설, 이니테, 그리고 이제 얘들은 그걸 해먹기 위한 도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자,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도 주가 지금 쭉 떨어져 있고, 밑에 박스도 없고, 지금 쓸만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WCP 나트륨 배터리 가지고 올랐던 종목,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잠깐 반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증자 종목인데 이게 반짝할 이유가 없었죠. 오늘 이제 2차전지가 전지 부진하면서 다 떨어진 거니까요. 전혀 쓸모가 없고요. 자, 전혀 쓸모가 없고, 요 중에서 이제 쓸만한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 쓸만한 쪽에 해당되는 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6%. 자, 현대중공업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착시 현상 때문에 주가가 지금 조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거 넥스트 때문에요. 이렇게 이 주가를 측정을 하면 안 되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그 주가를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 긋게 된다 그러면, 자, 21선 접근단은 단기 가격선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최근 지금 3일간의 주가 조정 범위 크기로는 8%? 자, 아직 좀 모자라죠? 폭이 너무 좁습니다. 진폭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요 라인이 기술적 저점선에 되어 있긴 한데, 이 케이스라 그러면요, 이제 조선을 나 하나도 없어요. 조선주 없어요. 조선주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구경만 했어요. 이제 잡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간혹 하시죠. 이제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 감안을 해서 사는 자리입니다. 나 조선이 없어요.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주가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 STX 엔진 같은 종목들 오늘 되지도 않는 이슈 가지고 끌어당긴 종목들도 있고, 근데 이제 새로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부터 들어가는 게 맞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1차, 그 다음엔 여기 여선입니다. 23% 기초 조정 구간, 여기 놓이는 요 구간 자리에서 여기서 2차, 그리고 조금 더 밀려나는 다음에 61선 밑에서 들어오고 있죠. 34만원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봤고요. 아마도 요 정도라 그러면 치고 돌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케이스로 간다 그러면 밑에 것까지 이게 이빨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려오면 받는 거고, 여기서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찍어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제 뒤로 돌아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여기죠. 요 가격. 그래서 이제 37만 7,500원, 37만 8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서 올라 들어온다. 38만원 선 넘어 들어오면 다시 돌아간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붙이거나, 혹은 기존에 내가 원래 받았던 자리, 이 자리를 넘어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경우에 뭐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추천해 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더 내려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홀딩해요. 그대로 홀딩해요. 조선은 그렇게 하는 종목 아니에요.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안 사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요런 거 나올지, 요런 건 나와도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이거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조금 이제 호흡이 조금 길게 이렇게 이어졌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기간 조정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지수가 다시 위쪽에서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요 케이스는 이제 기간 조정의 경우로 들어간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별도로 따로 종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살펴보시고요. 이제 요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위치에서는 아마도 여기 1차 지금 위치 말고요. 2차 보고 있는 이 위치 정도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현대중공업의 종목 분석 동영상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요때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가느냐, 먼저처럼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그어지는 형태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짧게 가격 분석으로 끝나느냐,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명에너지,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신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쓴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작아 시세예요. 이거 하한가 가짜 시세니까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고가 대비 16.3%. 얘는 추세 상승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조정 퍼센트 룰이 작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준용은 할 수 있죠. 그죠? 준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밀려 내려왔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아래쪽으로 오늘 저가 여러 꼬리 달고 붙인다라고 하면 요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앞서서 이제 꼬리 달고 들어가는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부가로 자, 꼬리 달고 들어가는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봉꼬리와 양봉꼬리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저점선에 기술적 저점선에 확실한 기술적 저점선에 놓이는 경우라 그러면 음봉꼬리도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음봉꼬리가 아니라 양봉이었다가 바뀌었다 돌아 들어가는 형태들, 그렇죠? 살짝 내려갔다가 양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가격 시세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내려 깔아서 장대 음봉 형태로 이렇게 깔아 뭉개진 종목의 음봉꼬리를 잡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앞쪽에서 치고 나가더는 종목들 설명드렸었죠. 예를 들어 여기 음봉을 제거하고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종목에도 지금 그런 형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조금 약하긴 한데요. 전문가님이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있고, 저 앞쪽에 뭡니까 네이처셀 같은 종목에서 저 추천드렸던 거 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보내드릴게요. 저 앞쪽에 이게 치고 달리는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쪽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눌려졌다가 돌아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형성이 됐다가 음봉으로 전환 다음에 다시 또 있고 꼬리 잡아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5% 기준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것도 5% 기준이 적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변동이 커도요. 커도 5% 기준이에요. 아주 변동이 큰 이거는 뭐 이렇게 살짝의 상한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대단히 큰 수준의 이렇게 구조 케이스는 안 되고요. 5% 기준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이게 작동해서 돌아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소폭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전날 자,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시작되는 경우라 그러면, 그래서 플러스 5%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럼 플러스 5% 구간 안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라 그러면 밑에 쪽에서 5% 기준이라도 이건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잡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잡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음봉으로 또 떨어져 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무지기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와 가지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음날 위에서 또 깨져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음봉 꼬리에서는 5% 기준으로 잡는 거 아니고요. 양봉인 형태로 들어갔대. 자, 플러스에 양봉이었다가 하락 전환한 다음에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플러스 2%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형태죠. 이런 거, 그러니까 시가 대비를 해가지고 5% 정도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한 3% 정도 나왔다든가, 혹은 시가가 플러스 한 5% 정도에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이런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가 1%에서 6% 그러니까 살짝 내려왔다 잡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꼬리를 잡고 들어가
들어가는 걸 누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올라가는 종목부터 뭐 있을까요? 앞서 예를 들자 그러면 아까 좀 크게 떨어졌던 종목들 어제 육개주들 같은 경우에 들어왔다가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거 잡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빡 깨지고 있는 거 여기서 꼬리 잡고 들어가면 다음날 이렇게 뻑 해가지고 이렇게 또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꼬리 잡고 들어가는데 이 위로 이렇게 아주 7%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음봉 형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요렇게 요런 형태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폭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소폭 이렇게 아래쪽 꼬리가 이제 시가에서 저가로 요 구간이 3% 이내인 경우로 그친다라고 하면 밑에 아래 꼬리가 3% 이내인 경우 요런 형태들이죠. 여기 볼까요? 자, 이게 14% 14.85에서 시작해서 12.68 들어갔죠. 그렇죠? 이건 이제 3% 이내지 않습니까? 아래 꼬리가 3% 이내에 잡고 양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 5%에서 딱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딱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밑에 2.2% 잡고 그리고 추가 양봉 2% 나와서 저점 대비 딱 5% 나오는 이런 기준이죠. 이해하셨습니까? 5%의 기준? 5%를?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 종목이 위에서 크게 갭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음봉으로 밀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5% 이내에 상승해 가지고 이게 보합선 이렇게 들어왔다가 꼬리 잡아서 돌고 들어가는 거 그거 노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양봉으로 밑에 떨어졌다가 돌아 들어가는 경우에 플러스 2% 나오면 그때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꼬리 잡고 들어가는 거 5% 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